네, 1월 9일에 업로드되는 영상입니다. 지난해도 물론이고 올해에도 철도 제작사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선 광역전철 여전히 엉망인 거는 적어도 오늘 이용하신 분이라면 뇌리에 깊이 박힐 정도로 문제점이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올라갔던 영상에서 달렸던 댓글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남기자면 대한민국이 수입산 버스에 대인 전력이 있었죠. 지난해 중에 업로드했던 단편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무려 200호 굴절 버스가 운행했던 2000년대에도 부품 수급망이 지적되고 정비 수리가 몇 주 동안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불과 2024년에는 강릉 시내버스의 포톤사 전기버스도 정비나 수리 때문에 몇 대가 방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모델 브랜드나 선택폭 넓히고 도입만 하면 끝날 문제는 아닌데, 수입산 버스와 관련한 영상에서 달린 댓글을 보면 버스와 똑같은 상용차에 해당하는 트럭 입장에서도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걸 알 수 있었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CNG나 디젤 모델이 신차 인도까지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기 발주 아니면 안 된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내구연한 만료식에 도래하고 있는 차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그래도 괜찮다며 연장해서 쓸 수는 있는 법이죠. 최대 11년 N개월이긴 해도요. 결과적으로는 현대기아와 경쟁 관계에 있던 기존 브랜드들이 저마다 이유로 대형 고급 좌석 버스를 라인업에서 내려버린 게 컸던 것이고요. 우진산전도 고급 좌석 버스가 있기야 한데 아직도 갈 길 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차종이 디젤이 아니라서 마지노선은 초단거리 시외버스에서 끝난다는 게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우진산전 아폴로 1200 많이 도입하라고 해도 중장거리 쪽에서 못하는 건 이유가 있는 법이죠. 수소차마저도 인프라나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이상 결국 경유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 있는 다른 브랜드에서라도 경유버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숨통은 조금이라도 트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공장을 두고 있기도 한 르노까지 들어가야 할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ENC가 신안산선 전동열차와 관련해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19년 5월 28일에 시작해서 올해 12월 9일까지 잡혀 있었는데 지난 1월 8일에 해지가 됐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발생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고, 다원시스는 법률 대리인 선임과 추가적인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인천의 도시철도에도 납품해야 할 열차가 있죠. 인천광역시가 2022년 당시 다원시스와 계약하면서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부는 8개 편성, 인천 1호선 검단 연장부는 1개 편성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청라 연장부는 내년 12월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만 역시 납품 지연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납품 마감 기간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았고 차량 제작은 공정별로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는 중이며 기한 안에 납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납품 지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7호선에서 보유한 편성만으로는 안정적인 운행이 어렵고 청라 연장 구간 개통 시 30분당 한 대씩 운행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 관계자는 유언비어에 불과하고 기한 내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열차 납품 지연이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었고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부분인데, 서울 지하철도 납품 지연이 발생했고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는 심지어 다 납품도 안 된 게 있습니다. 다원시스의 사업 능력은 이미 의구심을 받고 있었죠. 선급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이상했고 열차 제작도 그랬고요. 정읍 공장이 가동 안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차량 제작사가 이렇게까지 산으로 갈 수 있는 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상황이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남과 중부고속이 성남시 대전광역시 간의 버스를 완전 정리합니다. 1월 16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날부터 성남 대전 복합 노선은 대원고속에서, 성남 유성 노선은 삼원고속에서만 담당하게 되면서 KD 운송그룹의 노선망으로 변합니다. 운행 횟수 감해 등 변화가 있으니까 배차 시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때는 프리미엄 버스도 운행했는데 지금은 접어서 우등만 운행하고 있고요. 직간접적으로 SRT와 가는 구간이 겹치기도 하던 노선들이죠. SRT는 수서역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수서역이 성남과도 바로 인접하고 있기도 하고, 가천대에서 출발하는 입장이면 금방 이동하죠. 강노선 운행 횟수가 SRT 편수보다 적기도 한데 소요시간부터 밀리던 버스 노선들의 운명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7일자로 금호고속 노선 개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호남 김제간은 전북 혁신도시 김제경유 한평행과 익산경유 김제행으로 구성되어서 그동안 총 5회 운행됐죠. 17일부터 한평은 지도행 노선의 중간경유지로 편입되어서 영광 한평 해제선으로 경유하고 서울 호남 익산 김제 노선으로만 운행되어서 전북 혁신도시를 경유하지 않는 형식으로 3회만 운행합니다. 서울 전북 혁신도시간은 김제 경유 한평 시총착 차량 말고도 서울 남부 노선도 있었는데 금호고속 노선 개정이 있기 때문에 17일자로 전북 혁신도시에서 서울 남부로 가는 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김제 쪽 노선은 앞서 애통리와 자치 인제원을 경유하지 않고 있었죠. 서울 호남 김제 단일 노선 시절 중간 경유지가 3곳이었는데 그 중간 경유지들 이제 구성상에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 호남 완도 노선이 완도항역에선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동천 EX 허브에 중간 정차하는 우등도 생겼는데 오는 2월 1일부터 동천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수지구에서 가실 분이라면 완도 방면 버스 다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 소지한 EX 허브 가운데서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동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는 청주시로 가는 노선이 아니면 고속시외버스는 없고요. 광역버스조차도 동천에는 전혀 안 서고 있습니다.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현재 총 17개 노선선은 가천대 EX 허브와는 확연히 다르죠. 주변에 있는 죽전 정류장과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세종시로 가는 버스들이 좀 자주 서고 있죠. 하필 동천 EX 허브는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가 이어지는 구간 안에 있기도 한데 이쪽 구간은 수많은 버스들이 지나가긴 하지만 동천에 정차하려면 전용 차로에서 맨 오른쪽 차로까지 연속 차선 변경을 하는 식으로 빠져나와서 정류소에 정차했다가 다시 전용 차로로 들어가야 하죠. 죽전 정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여나 일반 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정류장 진출입하는 과정도 쉽진 않습니다. 예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부천 마산선 철도 다시 한번 사업 종료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고를 냈는데 지난해 말까지였던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 늦춰졌습니다. 지난 2020년 피난터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이제 6년째로 접어들었는데 붕괴 지점 복구 공사는 마무리됐으나 인근에 또 다른 피난터널을 짓는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격벽형 대피 통로를 짓겠다고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피난터널 짓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 단편 에피소드가 이번 연도에 몇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영상에서 한마디씩 하고 넘어갔던 운수사들 올해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가능한 선에서 에피소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